정치문학 김종상입니다. 윤석열 당선자가 취임을 한 달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요. 용산시대를 열겠다는 당선자의 의지가 청와대 회담을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민주당 등 문재인 세력들에 의해서 왜 그걸 바로 흔쾌히 들어주느냐, 아마 이런 상황이 전개가 좀 되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지금 저항이 일어나고 세상이 바뀌었는 줄도 모르고 지금 날뛰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현안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 몇 가지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인선을 한덕수 총리에 이어서 장관 인선을 조금 발표했는데요. 저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국토부 발탁은 참 잘 됐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김현미 전 민주당 의원이 있었던 국토부를 비롯해서 사실은 박범계가 있는 법무부 등 해서 민주당의 당시 정치인들이 갔던 자리에는 똑같이 정치인을 보내야 그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내부 조직 수습이 될 것이다. 관료보다는 그런 자리는 정치인이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장에 유영아 변호사가 지금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홍준표 전 대표 후보가 대구에 말뚝을 박으러 간 것은 저는 잘못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대구 여론조사를 보면은 유영아를 박 전 대통령이 지지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약 30% 지지, 그리고 한 60% 가까이 50 몇 %가 반대, 그리고 유보 입장,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저러나 제가 볼 때는 조금 서두는 거 아닌가, 여론이 그렇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탄핵의 문제도 있고 지난 총선에서 메시지도 냈고 또 탄핵 과정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감안할 때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어느 정도는 자기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인이 한 명쯤은 필요하다. 그래서 자기의 고향 그게 대구임을 감안할 때 저는 윤 쪽에서 그런 부분들을 10분 감안해야 한다. 유영아 변호사가 그동안 고생을 했으니까 그거를 보답하는 차원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중이 실렸다, 이렇게 보면서 그러나 저러나 공정하게 박 전 대통령의 의중이나 표심도 그대로 여론에 반영되도록 그는 그대로 둬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경기지사도 물론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경선 때의 앙금도 있고 유승민에 대해서 또 반대하는 많은 분들이 있고 유승민도 어떻게 보면 경기도에 별로 자기가 연고가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김은혜 대변인과 유승민의 대결도 있는 그대로 반영해라, 그게 맞다. 그래서 지금 유승민이나 또 안철수나 또 성장하고 있는 원희룡 장관 후보자나 이런 사람들이 다 경쟁할 수 있도록, 물론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선에서 윤석열 당선인은 일단 지금 우군을 확보하는 선에서 일기를 맞이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들이 정치적으로 더 성장을 하느냐, 대권 후보가 되느냐, 이 문제를 미리 차단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은혜 같은 경우는 또 만일에 경기지사 선거에서 경선에서 안 돼도 돌아갈 곳이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자리도 있고 또 중용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윤석열이 유승민에 대해서 조금 좋지 않은 감정이 있어도 그대로 공정하게 경쟁을 시키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산시대는요, 저는 탁월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지금 인수위원회에서 여가부,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 이렇게 했다가 지금 일단 가을에 정기국회 쪽으로 넘겼는데요. 그 부분도 저는 참 잘했다. 왜냐하면은 여가부 폐지 이후의 특별한 대안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이 없으면은 자칫 이게 페미니즘을 갖고 또 남녀 간의 갈라치기 하는 이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 또 정부 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도 현재의 어떤 국회 상황으로 볼 때는 만만치 않고, 그렇게 해서 지방선거를 치를 경우의 잡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가부 장관을 임명을 해서 뒤로 미룬 거는 선택을 참 잘했다 이렇게 보고요. 용산시대도 선택을 잘했다. 그리고 청와대를 지금 비우고 나면은 몇 조사에서 경제적인 효과가 나왔지만은 지금 북촌이나 경복궁이나 이 일대를 관광하려고 하는 외국인을 포함해서 저는 뒤에 있는 인왕산 뭐 등 해서 청와대 뒷산까지 전체가 관광지가 되어서 상당한 시너지를 내고, 이게 지난 MB 때의 청계천이나 또 뭐 버스 노선이나 이런 것처럼 윤석열 정부의 최고의 치적으로 기록될 수가 있을 거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디게 가더라도 이 부분도 잘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수위원회에서 지금 마땅하게 딱 내놓는 카드가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신선한 게 별로 많이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전국에 관계되는 부분 정도 하나 하고, 또 부동산이나 이런 데 관계되는 부분하고 해서 한 두세 가지는 정말 이 정책이 시행이 되면은 상당히 괜찮겠구나, 국민들이 이런 여론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 그래야 지방선거의 승리를 견인할 수 있고, 또 지금 적폐청산이나 이런 차원을 넘어서 어쨌든지 간에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났던 많은 일들 중에 몇 가지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의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혀내는 그런 부분들은 바로 지금 취임식 이후에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아마 준비를 하고 있을 걸로 보는데요. 국민들이 정말 이런 일이 있었나 싶은 부분들로 한두 가지 추려서 중요한 사실은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알려야 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총리 인준 검증부터 아마 강렬한 저항을 하고 반대를 할 텐데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부메랑이 되어서 지방선거를 민주당이 망칠 수 있다. 자칫 잘못하면 장관 후보자 검증까지. 왜냐하면 거꾸로 자기들이 그동안 했던 거와 기준을 비교해보면은 알 수 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금 관료나 교수나 이런 출신으로 검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큰 게 드러나지 않고 또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 이 말씀도 제가 드립니다. 다음은 수도권 지방선거인데요. 저는 서울은 무난히 이길 걸로 보고, 인천도 저는 이길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요는 경기도지사인데 김동연 전 부총리가 민주당 후보로 나올 공산이 큰데요. 이 사람이 새로운 물결 하면서 마치 이 정치권과는 아주 다른 정치인의 새정치 길을 그럴듯한 뉘앙스를 풍기다가 결국은 더 일찍 야합을 해서 이재명과 결합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치적인 여러 가지 계산이 경기도민들에게 별로 좋지 않은 인상을 줄 것이다. 그래서 경기도도 해볼만 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동연 전 부총리의 이번에 민주당 후보로의 경기지사 출마는 자기가 내걸었던 유쾌한 반란이 아니고 치졸한 반란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또 인사와 관련해서 지금 청와대 비서실장에 별로 마땅한 인물이 없지 않습니까? 장제원도 국회로 돌아간다 하고, 또 권영세 의원도 마찬가지고, 원내는 어쨌든 권성동 의원이 나가 있고, 오히려 근데 지금 여러 가지 비서실장 후보들 중에 정무감각 이렇게 하면서 장성민이 조금 부각이 되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저는 이 사람 안 됐다고 봅니다. 김정은 사망설도 퍼뜨렸지만은 비서실장이라는 자리가 자기의 주장이나 생각이, 철학이 강한 사람은 비서실장으로 자격이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통일부는 지금 현재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때부터 주장했던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과 있었던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해야 한다. 그래서 이 통일부 장관 자리도 지금 정치인이 사실은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현안들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준석 지금 국민의힘 대표가 얼마 전에 장애인 관련해서 교통권 시위하는 것에 대해서 한 말씀 남겼는데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일반 대중들의 어떤 출퇴근 시간에 맞춰서 하는 이런 시위는 바람직하지 않죠. 그러나 이걸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가 나서서 얘기할 거리입니까 이게? 얼마 전에도 또 장애인 엘리베이터에서 한 명이 또 무너져서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러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발언을 거침없이 하는 이준석 대표, 분명히 당선인이 또 당에서 경고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사과도 해야 한다. 지금 강용석 경기지사 출마자와의 갈등도 마찬가지고, 당대표가 이런 식으로 정치 현안에 정리되지 않은 국민의힘 전체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발언하는 것은 무척 잘못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현안 중에 김정숙 여사 옷값, 아이고 김혜경 여사 지금 경기도 카드 쓴 거나 뭐가 다를 게 있습니까? 여러 가지 뭐 타현민이 나와서 등 해서 말도 번복하면서 변명들을 늘어놓고 있는데요. 국민들이 이런 거 모를 사람입니까? 우리 국민들을 우롱하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문재인 5년간의 많은 비리 중에 집안이나 지금 이 옷 부분뿐만 아니고요. 액세서리니 예전에 출마했을 때 집에 있는 의자 하나, 뭐 고가 의자 하나 나오니까 뭐 중고를 친구한테 중고품을 샀다 이런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뭐 가구니 뭐니 많은 부분들이 또 덜 날 테니까요. 또 그런 기회가 저는 올 걸로 봅니다. 그리고 디자이너들한테 현금 1,000만 원을 줬다. 이 법 앞에 평등이라는 이런 부분에 지금 밝혀지지 않는 부분으로 뭐 금괴를 묻어난 거에 비유하면서 타겟민이 넘어가려고도 하고, 또 디자이너의 프라이버시를 생각해서 현금을 줬다. 우리가 카드를 쓸 때 뻔하지 않습니까? 농식품들 파는 이런 곳에서도 현금을 주면은 싸게 팔고, 어떤 데는 싸게 판다고 현금만 받지 카드는 받지도 않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갖고 청와대나 문재인 정권이 이런 국민의 모금도 되지 않는 한복이나 이런 거 좀 이쁘게 입고 그냥 어느 정도 수수하게 어느 선에서 적당하게 국민들이 이해가 갈 수준을 넘어서서 사치, 허영 이런 부분들이 옷에만 그게 미쳐가 있겠습니까? 저는 상당히 잘못되어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 이 검찰 조직에 여태까지 5년 내내 있다가 결국은 이재명 보호하고 자기들 그동안에 저질러난 5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검찰에게서 수사할 권한을,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 해서 검수완박 이걸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무리수를 두고 자기들 보호하기 위한 이런 법을 갑작스럽게 통과시키려는 이런 부분들, 저는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방선거하고 차기 총선까지는 관료든 정치인이든 다 키우면서 윤석열다운 정치를 하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출래불사춘이라고 하지요. 봄은 왔는데 불사춘, 정말 봄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런 얘기인데요. 우리가 울진 삼척 저쪽에 산불이 나서 대한민국 산림청에서 조사한 이래로 123일간인가 지금 불에 탔습니다. 초토화가 되었는데요. 여기에도 과연 지금과 같은 이 벚꽃, 이 봄꽃이 피는지 저는 엄청난 국가적 손실로 보고 있습니다. 정말 이번에 정권이 바뀌는 이 무렵에 경제적으로 물가니 뭐니 여러 가지 국제 환경이니 매우 지금 좋지 않은 그러한 출발선상에 서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을 당선인이 잘 디뎌야 한다. 그래서 진짜 봄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성공한 윤석열 정부가 되기 위한 밑거름을 잘 놓기를 바랍니다. 정치문학 김종상이었습니다.